네, 빅테크 마감 상황 먼저 확인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 한 줄로 요약하면 그야말로 혼조세였는데요. 하락 출발을 했다가 상승 전환했다가 다시 장 막판에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런 혼조세는 M7 기업들 상황을 통해서도 점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별 종목단의 이슈들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테슬라는 건식 음극 공장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호재성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이버 트럭 올해 8번째 리콜에 들어갔다는 소식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엔비디아는 퀀텀데이가 있었죠. 양자의 날. 계속된 회의가 이어졌는데 향후 4년간 미국산 칩 조달에 수천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다 라는 소식까지 합쳐지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애플에 있어서도 두 가지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애플 TV 플러스가 연간 1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슈와 함께 여기에 더해서 시리와 AI 혁신을 위해서 전면적인 임원진, 개편에 들어간다라는 호재성 이슈도 함께 들려왔다는 점 짚고 넘어가시죠.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크게 4가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락 출발한 미증시를 상승으로 끌어올렸던 건 파월 의장의 힘뿐만 아니라 지표가 조금 잘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 지수 그리고 주간으로 항상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더 잘 나왔다라는 부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 기존으로 봤을 때는 4시에서 5시에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것이다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시간을 좀 잘 지키지 않는 미국 대통령이죠. 아직까지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해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 있어서는 사이버 트럭 리콜 소식이 한 가지 들려왔다는 점, 그리고 간밤 있었던 가장 큰 이슈인 퀀텀데이까지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별 이슈 한 가지씩 더 짚하게 들어가시죠. 첫 번째로 기존 주택 판매 호조 짚어보겠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발표한 2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4.2% 증가하면서 3% 하락을 예상했던 시장에 서프라이즈를 안겼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이어졌던 회복세가 지난 1월 급감세로 돌아섰다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이에 대해 CNBC는 경기 둔화 우려가 과장됐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했는데요. 여기에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지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주 대비 2천 명 증가했다라는 점도 시장에 안심을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 확인하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백악관 관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조처를 다하도록 지시하고 교육과 관련한 권한을 주 정부에 넘기라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날 대통령의 서명으로 교육부 폐지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를 폐지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교육부 폐지 안건이 통과되려면 현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공화당 소속 53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져도 민주당 표가 최소 7표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현재로선 민주당 상원의원 중 교육부 폐지를 지지하겠다는 신호를 내비친 의원은 없었다고 평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 확인하시죠. 테슬라가 외장 패널 문제로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 46,096대를 리콜했습니다. 20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주행 중 분리될 수 있는 외장 패널 수리를 위해서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스테인리스 철제로 만들어진 외부 테두리 패널인 켄트 레일이 차량에서 방리되고 분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테슬라는 서비스 센터에서 레일 조립체를 테스트 기준을 충족하는 새로운 패널로 무료로 교체해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3가지 소식 짚어봤는데요. 이제 간밤 가장 큰 이슈였던 젠슨왕 CEO와 양자 컴퓨팅 기술 업체들의 CEO들이 함께한 퀀텀데이 이야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장 통해 확인하시죠. 퀀텀데이 이름으로만 풀이하면 양자의 날인데요. 정말 양자의 날이었을까요? 좀 다른 의미로 풀이하면 양자의 날이긴 했습니다. 정말 아쉬운 흐름을 보인 양자의 날이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번 양자의 날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맨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게 젠슨 황 CEO고요. 그 옆으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6명의 양자 컴퓨팅 기업 CEO들이 나란히 앉아서 이번 세션에 참여했습니다. 새벽 2시부터 쭉 이어졌던 이 퀀텀데이 이야기,
기존에는 원래 이 정도 기업들이 참여를 할 것이다라고 미리 제출이 된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조금 조그맣게 나와 있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색깔별로 보셨을 때 각 색깔별로 다른 기업들이 참가할 것이다 라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정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많은 기업들 가운데 미국 시장에 상장해 있는 기업은 단 3가지 기업이었다는 점입니다. 아이온큐와 D-Wave 퀀텀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의 주가 흐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젠슨 황 CEO는 이번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번 이 세션은 일종의 치료 세션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젠슨 황 CEO는 이번 퀀텀 데이가 정말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사 CEO가 다른 CEO들을 불러서 자신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전에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이야기했던 부분을 조금 미안하다라는 기조로 이야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조금 의아한 말도 내놨습니다. 양자 컴퓨팅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화나셨을 수도 있을 발언인데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30년 길게 그 정도 걸릴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을 때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들이 상장해 있는 줄 몰랐다라는 발언까지 함께 내놓으면서 이번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스턴에 엔비디아 가속 양자 연구센터를 설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점은 양자에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기는 했네요. 하지만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고 난 후 사실 행사가 진행될 때도 양자 컴퓨팅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마감 상황 살펴보면 아이온큐부터 D-Wave 퀀텀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까지 10% 가까운 오히려 10%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간밤 시장을 마쳤는데요. 양자 관련 컨퍼런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 흐름이 부진했냐 2가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행사를 통해서 양자 컴퓨팅 투자자들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청사진이 펼쳐질 것인지를 조금 매력적으로 환기를 해야 했는데 CEO들이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양자 컴퓨팅, 중성 원자, 고진공, HW 레벨이다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이 컨퍼런스를 보고 있는 투자자들은 너무 어려운데 이게 정말 상용화가 될까라는 의아함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정말 많은 회사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션별로 시간이 너무 적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마저도 시간이 적으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상용화까지는 아직까지도 멀었구나라고 조금은 거리감이 있게 이 행사를 받아들인 걸까요? 주가 흐름은 이렇게 약간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퀀텀데이 말미에 젠슨 황 CEO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다른 퀀텀데이가 있을 것이다. 과연 내년까지 그리고 내년의 퀀텀데이에는 어떤 숙제를 해결해야 할지 양자 컴퓨팅 관련주 계속해서 집중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간밤 가장 큰 이슈였던 퀀텀데이 정리해봤습니다.